자, 거기 보시면은 생명가능지대 나오지? 3 생명가능지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다. 응?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뭐야? 물론 이제 그걸 탐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발달이 되고 관측 기술도 발전을 하고 하겠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갖는 행성이 없을까 해서 찾는 거야. 그럼 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의 행성을 찾는가?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도 또 알아낼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보자. 그래서 외계 행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해봐. 그게 존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자면, 아직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 그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야. 자, 일단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말이야,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되죠.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타났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 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지. 지구를 토대로. 액체 상태만. 자, 중요한 건 물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바로 그 행성이, 봐, 이게 중요해. 이 제목이야.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라는 게 결국 뭐야? 어떤 별이 있어, 그지? 야, 봐봐, 여기 별이 있어. 만약에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있다고 치면 그 별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 영역? 그 영역. 왜냐면, 생각해, 별하고 너무 가까운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럼 설사 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증발해 버렸을 거고요. 반대로 그 별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걔네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얼어 있겠지.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적당한, 그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바로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고, 뭐 영어로 골디락스 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해야지만 일단 그 행성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자, 별이 있어. 질량이 뭐, 자,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지구가 있지, 현재 여기 지구가. 맞아? 그럼 현재 지구가 그 태양 주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의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한 1 AU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도 알겠지만 화성은 지구 바깥에 있거든? 근데 얘는 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고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뿐인 거지. 그 왜 그러냐? 걔는 생명 가능지대 살짝 벗어나 있는 거야. 자, 금성은 생명 가능지대보다 너무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묘하게 지구가 지금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중심 별이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다고 합시다. 야,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면 당연히 광도도 작을 거야. 그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온도도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주변에도 생명 가능지대가 있겠다만 얘보다는 온도가 낮으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비교적 좀 가깝지. 더. 게다가 폭도 좁아. 알겠어? 반면에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는 어때? 뜨겁지, 별이.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가 되는 곳까지도 멀지. 멀고 그 폭도 대단히 넓어요. 알겠어?
그래서 거기 생명 가능지대에서 바로 밑에 보면 그래프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보면은 세로축에, 자, 봐. 이 세로축의 별에 질량 이렇게 써져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라고 치면,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 1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생명 가능지대 범위라고 하면은 질량에 따른 이런 경향을 보여. 이런 경향.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도 더 멀고요. 그 다음에 그 폭도 더 넓다라는 거. 알겠니? 이게 별에 따라 달라.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은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도 더 멀고 그 폭도 더 넓다라는 거. 반대로 질량이 또 작으면 가깝고, 그지? 폭도 좁다. 그런데 이게 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별의 진화 과정 배우지 않았냐? 그럼 잘 봐. 이게 그래프가 이게 세로축이 광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 질량으로 안 나오고. 잘 봐봐. 그럼 현재는 태양이라는 애가 질량이 이 정도 되지만 이거 광도라고 표현해 볼게. 주결성 단계잖아. 그럼 태양이 주결성 단계가 끝나. 그럼 뭐가 되지? 적색? 거성이 되면 광도가 커지겠지. 광도가 이만큼 커졌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그때 지구의 위치는 변하냐? 얘가 커지는 거지. 지구가 예를 들어 지구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지금은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어. 근데 태양이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이 된다고 치자고. 이제 이게 광도로 나올 때 얘기야. 광도. 그러면 그때도 지구는 여기 있겠지. 근데 얘가 적색 거성이 되고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져. 그러니까 지구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나게 돼버리죠.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이 다 증발해버리니까 물 다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별에 따라서도 생명 가능지대가 거리가 달라지지만 같은 별이 진화 과정을 겪음에 따라서도 생명 가능지대 위치가 변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얘기 좀 기억해 둬야 되고. 자, 그런데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또 아니거든. 그지? 자,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이제 질량이 큰 별이야. 질량이 큰 별, 야, 봐봐. 질량이 큰 별은 생명 가능지대가 멀고 폭이 넓다 그랬잖아. 만약에 여기 어떤 행성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근데 니네 지구 갖고 얘기하자면 한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한 5억 년, 8억 년 요때 전후에서 생명체가 탄생했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생명체가 탄생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했어. 한 35억 년, 한 40억 년 사이 전쯤에 탄생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물들이 오랜 기간 계속 진화를 해왔잖아.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별이 너무 커. 어쨌든 거기 생명 가능한 행성이 있다 치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별이 질량이 클수록 어때?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이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 위치에서 액체 상태 물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출현하기도 전에 별이 소멸될 수 있어.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해야 되지만 그 행성의 중심별의 질량도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해서 그 별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적당히 길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생명체가 출현하고 걔네가 충분하게 진화해서 다양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이거지. 수명이 너무 짧아도 안 된다 이거지. 그지? 수명이 너무 짧아도 안 된다 이거야.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지만 그 와중에 자전도 할 거 아니냐? 근데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지? 기울어져 있지? 맞아? 공전축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맞니? 자,
자전축이 말이야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거든? 근데 만약에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계절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만약에, 야,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지. 여름 아니면 겨울밖에 없어. 맞아? 여름 아니면 겨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적당히 기울어져 있으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야 그 계절에 따른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어때? 너무 극단적이면 어떻게 돼?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다 이거지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좀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적당한 또 대기를 가져야 돼. 자, 지구 갖고 생각을 하자니까? 지구에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 그 대기, 물론 이제 성분에 따른 차이긴 하겠다만, 적당한 대기가 있고 지구 같은 경우 그 안에 적당한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다 보니까 온실효과도 그냥 너무 많이도 안 나타나고 너무 적게도 안 나타나고 적당한 온실효과가 나타나서 적당한 온실효과가 나타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적당한 기온이, 따뜻한 기온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니네 금성 생각해봐. 금성도 대기는 있어요. 근데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야.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지. 표면 온도가 몇 도야? 약 470도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도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니네 우리가 사는 지구에 적당한 대기, 산소가 적당하게 있는 덕분에 뭐가 만들어졌지? 오존층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것 때문에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걔네들도 어떤 적당한 대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것도 있고 온실효과도 적절하게 나타나고 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이거지. 맞아?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런 것도 있어. 자, 가급적이면 그 행성이 위성을 거느리는 게 좋아. 위성을 갖는 게 좋아. 자, 지구의 경우에는 달이라는 위성을 하나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뭐가 나타나요? 자, 지구하고 달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만유인력에서 서로 잡아당기잖아. 그것 때문에 달이 빙글빙글 돌잖아. 근데 그 만유인력 때문에 어떻게 되지?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이 달 쪽으로 끌려갔다가 소위 말하면 뭐가 나타나? 조석 현상 나타나지. 물론 이제 조석 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긴 하다만, 그러면 조석 현상이 나타난 결과 뭐가 만들어지지? 갯벌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양한 환경이 갖춰질수록 더 많은 생물들이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위성을 거느리는 것도 좋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설명 안 한 거 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는 게 좋아. 또 자기장. 자, 자기장 존재. 자, 지구의 경우도 보세요. 뭐 자기장이 왜 생기는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 근데 외핵 때문에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자석처럼 돼가지고 이 바깥으로 뭐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뭐야?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돼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근데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쏟아져 들어와? 방사선이 쏟아져 들어와. 우주 방사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서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들어오거든. 그걸 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야. 그게 없다고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그냥 방사선이 그대로 내리쬐는 거야. 생명체가 나타날 수도 없을 뿐더러 나타났다 하더라도 살 수 없죠. 그래서 차기장이 존재하는 게 좋아. 그래서 유해한 우주 방사선이나 줄여서 우주선이라고 하거든.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태양풍, 중심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에너지 입자들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계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들이 적절하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뭐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더라 이거지.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은 뭐야 지구 자전 적당한 경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여기서 설명한 거야. 다 설명한 거니까 순서는 좀 바뀌어서 설명했지만 그래서 자 외계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거야. 다른 행성들 이런 애들 거의 못 찾았기 때문에. 알겠니?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긴 했죠. 지구보다 질량 조금 크고 슈퍼지구라고 하죠. 슈퍼지구. 그지? 자,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의 그래서 나오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외계 생명체를 계속 찾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이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떤 과학 기술도 또 발달을 하겠지? 그럼 그런 과학 기술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 얘네를 자꾸 찾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생명체 기원에 대한 연구도 더 발전하겠죠. 어떻게 그걸 또 알아내는데 도움이 또 되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외계 생명체 탐사의 의의도 좀 기억을 해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읽어두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는 근데 뭐가 은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05 은하와 우주 팽창 얘기가 나와요. 은하와 우주 팽창. 자, 은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첫 번째로 이제 은하 얘기 나오지. 1은하. 자, 우리가 크게는 우주잖아, 그지? 근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요소들이 있겠지? 야, 우리 뭐 배웠냐? 별 배웠잖아. 맞아? 이런 별들이 무지하게 모이면 뭐가 되냐면 성단이 되거든? 그지? 자, 성단. 자, 별들이 수십, 수백 개부터 수십만, 수백만 개까지 모여서 또 하나의 별처럼 혹은 이렇게 보이는 걸 성단이라 불러. 그 다음에, 야, 별은 어디서 탄생해? 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는 거잖아. 그치? 우주에 존재하는 성단 물질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한다? 성운이라고 하지. 맞아? 해봐봐. 이런 성운, 별, 그 다음에 그런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성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은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도 또 몇 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어. 그럼 또 그런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을 보면 또 그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 그럼 그 은하들이 모여 있는 것도 이름을 붙이기를 은하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그런 또 은하군들이 또 있어. 그럼 그런 은하군들을 묶어서 은하단이라고 불러. 그럼 또 그런 은하단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초은하단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게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우주는 우주 거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우주 거대 구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해봐. 그럼 그런 여러 은하들 중에서 우리 태양이라는 별이 속해 있는 은하, 즉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우리 은하라 불러. 좀 이따 지금 우리 은하가 아닌 나머지 은하들은 외부 은하라 부르거든. 자, 그러면 이때 그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 된다 그랬잖아. 잘 봐봐. 우리 은하를 포함한 다른 은하들이 모인 은하군을 뭐라 부르냐? 국부 은하군이라 불러. 국부 은하군.
자, 그런 국부 은하군을 포함한 또 다른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 초은하단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부 은하군이 속해 있는 초은하단을 처녀자리 초은하단 이렇게 얘기해. 이거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참고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하는 성단과 뭐 성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은하를 형성한다 그랬잖아. 성단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적 있냐 없냐? 없지?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뭐 HR로 할 때 잠깐 나오긴 언급이 되긴 했다만, 자, 그리고 성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해봐. 별들이 모인 집단이라 했지. 별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성단이잖아.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자, 산계성단이라는 게 있고요.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어. 내가 요거만 설명하고 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자, 산계성단은, 야, 산계하였다. 이거 뭐 별들이 모여있긴 한데, 없어. 써놔야 돼. 되게 듬성듬성 모여있는 거야. 듬성듬성. 알겠어? 되게 듬성듬성 모여있는 성단이 산계성단입니다. 그래서 그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개수는, 좀 적지. 수백 개. 혹은 수천 개. 뭐 많아봐야 수만 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얘는 약간 지구에서 관측하면 약간 파란색으로 관측이 되거든, 주로. 자, 그러니까 산계성단은 그 구성하는 별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근데 보이는 게 파란색으로 보여. 근데 반면에 구상성단은, 자, 이게 뭐냐? 구상이 뭘까? 공구자의 모양 상자거든? 그러니까 별들이 모여서 성단이 되는데 그 성단이 동그랗게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모여 있겠어.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공처럼 보이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 하는데, 얘는 대체로 붉은색을 띠게 보여.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물론 별의 개수도 좀 차이가 있다만, 봐봐. 얘는 그 산계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대부분이 파란색 별이 많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별의 일생으로 따지면 주계열성의 비율이 좀 높아. 산계성단은. 알겠니? 좀 젊은 별들의 비율이 높다고요. 그래서 산계성단은 주계열성의 비율이 좀 높은 애들이야. 그 별을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대부분이 주계열성이라고요. 반면에 구상성단 별 졸라 많잖아. 근데 그게 붉은색을 띈다는 얘기는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적색거성 같은 게 떠오르지. 그래서 구상성단은 산계성단에 비해서 적색거성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 왜 앞에서 기출문제 풀 때 이거 HR도에서 HR도에서 보면은 그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치? 주계열성보다는 그 적색거성의 비율이 높은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산계성단은 거의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이거는 주계열성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도 앞에서 한번 풀어봤을 테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은하 얘기하겠지만 은하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자, 그래서 산계성단은 은하의 나선팔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나선팔에 많이 분포합니다. 알겠니? 나선팔에 많이 분포해. 그 다음에 구상성단은 은하의 중심부, 은하핵. 그 다음에 헤일로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분포합니다. 헤일로라는 부분에 많이 분포한다. 은하핵이나 헤일로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분포한다. 이거야.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그런 성단들, 성운들, 그 다음에 뭐 별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은하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럼 그런 은하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 은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모습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지.
우리가 봐봐야 어디밖에 못 보여. 야, 이 교실이 은하라고 치면 지금 우리는 교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실의 겉모습은 볼 수 없잖아. 아, 더 넓게 볼까? 이 건물이 은하라고 하자고. 이 건물 안에 현재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건물의 겉모습은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건물의 뭐밖에 못 봐? 단면밖에 못 보는 거지, 단면.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은하를 봤을 때 은하의 단면밖에 안 보여.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은하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아내느냐? 여러 가지 그냥 관측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는 거야, 추정. 자, 규민아, 졸지 말고. 그러면 내가 우리 은하까지만 얘기하고 쉽게. 봐봐. 그래서 우리 은하가 관측 이제 결과를 가지고 추정한 우리 은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일단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약간 막대기처럼 보이는 이렇게 구조가 있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이 뻗어 이런 그림을 너무 좀 다시 조그맣게 그릴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중심이 있고 중심부에 이렇게 막대 모양이 보이고 거기서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팔 같은 게 뻗어나온 이런 모습을 띌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게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옆에서 본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한 약간 원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원반인데 이제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이고,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중심 부분 있죠, 요거 은하핵이라고 한다고, 은하핵, 은하 중심 또는 은하핵.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처럼 뻗어나는 얘네를 뭐라 그래? 나선 팔이라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 따져봤더니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약 10만 광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만 광년. 그럼 이거 파색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니네 파색하고 광년 사이의 관계 알려주지 않았냐? 니네 1파색이 몇 광년이야? 1파색이 약 3.26광년하고 같거든? 그러니까 니네 이 10만 광년을 3.26으로 나누면 파색이 되겠지. 그럼 대략 약인데 약 3kPa 정도 아마 될 거야. 알겠어? 3kPa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33kPa? 정도 될 거야 아마. 알겠니? 33kPa 정도. 그 다음에 이 두께는 약 한 1.5만 광년 될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하나 이 은하에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태양계는 어디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냐면 여기 나선팔에. 그래서 중심에서 약 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나선팔에 태양계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지. 알겠냐? 그 다음에 은하 이렇게 옆에서 본다 그러면 봐봐. 위아래로 이렇게 뚜껑 같은 구조, 이렇게 약간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덮여져 있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거든. 이걸 우리가 헤일로라 그래. 헤일로.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 야, 우리 은하 안에서 이 나선팔, 자, 참고로 나선팔은 태양이 나선팔에 속해 있는 거잖아. 성간 물질이 되게 많아. 그래서 막 별들이 막 만들어지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 젊은 별들이 많이 위치해. 그리고 은하의 중심부에는 좀 오래된 별들이 많이 위치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나선팔에는 산계성단이 되게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계성단. 그리고 은하의 중심부에 이제 오래된 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구상성단들이 되게 많은 거지. 그리고 여기 헤일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 여기에 구상성단이 많은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 은하의 모습도 좀 참고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외부 은하,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제 그 얘기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